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방직의 역사. 우리 선조들은 실을 자아 직물을 짰고 의복을 지어 입었다. 시실과 날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조화로 인간 성리라는 말을 붙여주지도 않고 신기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의 고된 삶이자 역사이기도 했던 방직. 여성사에서 보자면 배틀은 자기 삶의 위안적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배틀의 구조. 시실과 날실의 조화를 통해 짜여지는 옷감 속에 우리의 과거와 어머니들의 한이,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현대 기술을 있게 했고 그리고 미래의 기술도 있게 할 것이다. 시실과 날실의 교차로 어우러져 짜여진 곱고 튼튼한 옷감 한 필.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한 직물 공장. 재직기가 엄청난 속도로 직물을 짜고 있다. 반복적인 빠른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 섬유 산업의 성장과 역사. 이 소리와 함께 산업혁명이 있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나라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다. 1930년대에서 한 1950년대 사이에 있던 그 기계들입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산업으로서는 그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기계에 해당하죠. 보통 재직기라고 부르는 방직기계. 직물을 짜는 기계를 재직기라고 하는데 경사를 공급하고 위사를 한 올 한 올씩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기계를 말한다. 단지 실만을 사용해서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서로서로 효율적으로 엮인 안정된 구조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날줄과 시실이 조화롭게 엮여 만들어진 빛나는 천. 우리는 이 천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천을 짜 옷을 지어 입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일까?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이곳에서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전해진 다양한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과 도구들, 여러 가지 유물들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작은 구멍이 뚫린 동그란 돌. 바로 최초의 방직기구인 가락바퀴다. 가락바퀴, 한자어로는 이제 방추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찾아집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실을 잡기 위해서 나무에 껴서 이렇게 돌리면 이 가락바퀴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 그 회전력을 고르게 해주는 플라이 휠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실을 잡는데 실의 굵기가 일정한 굵기로 길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방추차라고도 불리는 가락바퀴는 신석기 때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짧은 서미의 경우 서미를 길게 이으며 뒷꼬임을 주어 실을 만들고 긴 서미의 경우 꼬임만을 주어 실을 만드는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가락바퀴가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과학적이다. 가락바퀴 사이에 나무를 꼽은 후 밑에 날실들을 연결한다. 가락바퀴는 돌이기 때문에 회전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날실들이 서로 꼬이고 감기면서 온전한 실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신석기부터 존재했던 방적기구. 그만큼 인류에게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직은 중요한 기술이었으며 가장 과학적인 도구가 사용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마한조에 이르면 그 백성은 토착 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길쌈하여 옷감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일상 속에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고구려의 한 고분에서 배틀로 직무를 짜고 있는 직녀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실을 자아내는 기구 물레. 나무로 된 여러 개의 살을 끈으로 얽어 보통 각진 둘레를 만들고 가운데에 굴대를 박아 손잡이로 돌려가며 실을 자아낸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천을 짜는 명주짜기의 역사는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것이다. 누에 한 마리가 뽑아내는 실은 약 800m쯤 되는데 누에 여러 마리를 같이 물에 넣어서 실을 뽑는다. 그리고 나오는 실가닥을 하나로 모아서 실패에 감는다. 물레를 이용해 뽑아내는 명주실들, 한 올 한 올 엉키지 않게 실패에 감는 것이다. 누에 고치에서 그 실을 여러 가닥을 뽑아서 한 가닥의 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누에는 자기 잎 하나로 만든 그 제품이기 때문에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풀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한 40가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그 명주를 짤 수 있는 실이 됩니다. 이렇게. 조선 태종 17년에 전국에 누에를 키우는 잠실을 설치하고 조정에서 종상법을 반포하여 누에치기를 권장했을 정도였다. 성종 때에는 궁중에서도 후비들이 친잡내를 행할 만큼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중국 비단으로 지어 입던 관복을 국내산 명주로 짓게 하였다고도 한다. 회전축을 이용하는 물레는 용도에 따라서 방차, 도차, 설륜차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레를 이용해 누에에서 명주실을 뽑고 삼과 같은 식물 섬유를 뽑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모아진 실들은 다시 도투마리에서 실을 풀어내는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해사기라고 불리는 기계다. 해사기를 통해 풀어낸 실들이 실패로 감겨드는 기술은 좀 더 발전된 현대적인 방직 기술이다. 누에고치 하나에서 얻어진 얇고 긴 실. 그 실을 뽑아내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기본이 되는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 방직 기술의 발전은 이처럼 인류의 산업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했다. 날틀을 통해 정리된 날실은 감지기를 통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 실들은 정경장치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장치는 경사를 여러 올, 지금인 경우는 280올의 경사를 모아서 필요할 때 이걸 풀어서 도토마리로 말아가지고 경사 공급 장치에 보내는 그 정경장치입니다. 정경장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백 가닥의 실을 경사빔에 나란히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가닥가닥 한 올들이 평행으로 나란히 감기는 모습은 실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수십 가닥의 실을 정렬해서 나란하게 감아 원하는 숫자만큼의 실을 한 꾸러미로 감아내는 것. 이렇게 정경장치는 재직에 필요한 도투마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만들어진 도투마리는 직물을 짜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구는 다름 아닌 배틀이다. 우리나라 전통 배틀, 그러니까 직물을 짤 수 있는 틀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배틀입니다. 우리 풍속화에도 많이 보이고 조선시대에 이제부터 그 이전 훨씬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아버지는 돗자리를 짜고 아들은 글을 읽는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는 18세기 화가 김홍도와 김득신의 그림. 자리짜기에서도 배틀을 이용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배틀은 친숙한 도구였다. 배틀은 과거 모든 아녀자가 다룰 줄 알고 쉽게 사용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농촌에서 사용되는 경사형 직조기, 즉 배틀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전통 배틀은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도구와 부속품으로 조립되어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배틀은 어떻게 조립되는 것일까? 먼저 배틀의 몸통이 되는 배틀 다리를 세우는데 이 다리의 전후방에는 기둥이 박혀 있고 중앙부에 한 쌍의 배틀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배틀의 앞기둥에 원형의 용두머리를 끼워 중심을 잡는다. 용두머리의 양쪽 끝에 배를 짜는 사람 쪽으로 뻗은 막대기 2개를 끼우는데 이것은 눈썹대라고 하고 눈썹대의 끝부분 눈썹질이 연결되는 눈썹놀이를 맞춘다. 다음으로는 용두머리 중앙 뒤쪽과 아래를 내려뜨려 배틀신과 끈을 연결시키는 신나무와 쇳꼬리를 연결한다. 실을 잡는 직녀가 오른발에 신는 외짝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삼각 단면의 비거미는 경사를 상하로 구분하여 자연적으로 입구를 만드는 것인데 비거미는 배틀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분리가 가능해 따로 제작을 한다. 비거미를 고정시킨 후 눈썹놀이에 눈썹끈을 연결하고 그 눈썹끈에 잉앗대를 연결하여 직물을 짤 수 있는 배틀을 조립해낸다. 이런 순차적인 조립은 배틀이 얼마나 세밀하고 과학적인 구조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배를 짜는 사람이 앉을 계에 올라 허리에 보트를 두르고 배틀신을 신은 오른발을 끌면 그 동력으로 시실과 날실이 엮어내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딴 것보다 이게 더 세밀해야 해. 더 세밀해야지 설치 않으면. 그리고 나무가 바싹 말려야하고 나무 추인 놈이 짜면 돌아가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한 1년 이상 말려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 써보는 사람들은 나무 사다 1년 말리려면 그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라서 못 하다 말리지. 1년 동안 말리려면. 그래서 함부로 못 오고. 우리에게 친숙한 기구 배틀. 이 배틀을 통해 짜여진 직물마다
선조들의 오랜 방직의 역사가 그 나뭇결에 새겨져 있는 셈이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금도 지방 곳곳에서는 전통 배틀을 이용한 직물짜기의 기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한산 모시짜기 기술 보유자 방현옥 선생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 전통 배틀을 이용한 모시짜기의 기술을 현대에 잇고 있다. 우리 전통 방직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보여주는 산 증인인 셈. 이 전통 배틀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천을 짜는 모든 과정은 실을 공급하는 도투마리에서 시작된다. 긴 천을 만들기 위해서 도투말이라고 해서 거기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공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계화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죠. 도투마리는 배틀로 방직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사를 공급하는 장치로 수백 가닥의 경사가 감겨져 있어서 도투마리가 돌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경사가 풀려나와 직조자는 이걸로 천을 짜낼 수가 있게 된다. 도투마리에서 실이 공급되면 직조자는 배틀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방직 작업을 이어간다. 발의 움직임을 따라 용두머리와 연결된 끈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경사 사이로 북은 반복해서 좌에서 우로 또 우에서 좌로 실을 운반한다. 손은 위사를 공급하는 북을 좌에서 오른쪽,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해주고, 발은 그 잉하의 그룹을, 종강을 드는 순서를 바꿔주면서 그 경사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해서 북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사와 경사는 어떻게 결합될까? 경사는 서로 평행을 이루며 공급되고 위사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왔다 갔다 하며 실이 짜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경사도 위사도 끊어지지 않으면서 짜여질 수 있다. 오랜 시간 자연스레 손에 익은 배틀의 움직임. 배틀 사이로 오르내리는 실들 사이로 차근차근 직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도투마리에다 실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배틀에 올린 이후에 직조자는 그 바닥에 앉아서 그 경사에다가 일일이 잉하실을 걸어서 그 잉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잉하죠. 경사들은 잉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잉하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듯이 경사들도 잉하에 고정됨으로써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서로 엉키지 않게 제 위치에서 위사와 결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잉하를 통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실. 하지만 이 실은 단순히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경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잉하에다가 쭉 다 꽂고 바늘을 꼽고 나머지 바늘을 다른 잉하에 꼽아가지고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홀수의 경사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짝수의 경사들이 한번 올라가야지 짜여지는 직물입니다. 우리가 직조에서는 이거를 사올 또는 잉하올이라고 부릅니다. 잉하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바로 경사를 번갈아 들어주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사는
경사의 위와 아래를 번갈아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직물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경사들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고 배틀이 움직이게 되면 경사들의 위치가 상하로 바뀌면서 이 사이로 위사를 삽입하게 된다. 단종강은 잉하의 일부만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사의 반은 제 위치에 있고 나머지 반만 들어올리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단종강은 우리나라의 배틀에서 흔히 나타난다. 우리나라 배틀의 특징은 단종강입니다. 잉하가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미가 뒤에 들어가서 홀수, 짝수를 들어 올리는 형태인데 지금은 잉하를 두 개를 갖추었기 때문에 다르게 뒤에 비거미가 필요 없이 두 개의 종강으로 평조직을 짤 수 있는 구조가 변화되었죠. 종강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섬유예술가의 수업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종강 수직기. 전통적인 직기 작업을 현대적으로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게끔 한 장치로 4개의 종강을 가지고 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수직기,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 자카드, 반자동과 자동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저희 수업에서 보시는 거는 수직기고요. 이 자동이 돼 가면서 종강이 많아지면서 이미지 표현이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잉하에 실을 끼워 넣는 학생들. 실의 위치를 바꿔가며 직물을 짜내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종강이 걸려 있어 단순한 직물이 아닌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직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종강 수직기로 만들어진 직물들은 이처럼 다양한 패턴과 무늬를 가지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강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직물은 어떤 방식으로 짜여지고 그 특성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직물은 매우 다른 종류와 특징을 갖게 된다. 조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평직, 주자직, 능직을 가장 많이 쓴다 해서 3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주자직은 시실과 날실이 4올 이상 길게 떠 있어 부드럽지만 내구력이 약하고 능직은 일완전 조직을 형성해 밀도가 조밀하다. 평직은 시실과 날실이 한 올씩 교차된 가장 간단한 조직으로 조직점이 많아 가장 튼튼하고 실용적이다. 가장 튼튼한 것이 우리가 평직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매 위사가 삽입되고 난 다음에 경사가 교차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원하는 만큼 강하게도 짤 수 있고 또 내가 옷을 좀 바람이 통하게 하고 싶다면 그 원하는 만큼 느슨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직물에 해당하죠. 단순하지만 튼튼하고 강하지만 변형이 가능해 유연한 직물. 평직의 이미지는 우리 선조들의 분위기와도 닮아있다. 배틀의 주요 부속품인 북은 배를 짤 때
날실 사이를 오가며 시실을 넣어 직물을 짜는 배 모양의 나무통이다. 제집기의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북이라는 것은 경사는 도투마리에서 경사beam에서 공급되게 줄을 세워져 있는데 위사를 넣어야 됩니다. 이제 개구가 경사가 열려서 개구가 되었을 때 시실을 담아서 그 운반하는 도구가 바로 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북은 삼배, 모시, 명주의 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직물일수록 북이 크고 거대하고, 아주 고운 명주일수록 북이 아주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유선형인 북의 구조는 매우 과학적이다. 북의 모양은 양쪽 다 똑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사를 삽입시켜 주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삽입하기도 한다. 때문에 양쪽의 모양이 똑같고 유선형으로 뾰족하게 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배틀의 또 다른 부속품 바디. 바디는 배틀에서 경사를 고르게 만들고 위사를 쳐서 직물을 짜는 기구다. 직물에서는 틈이 효율적으로 완전히 없도록 밀어줘야지만 탄탄한 직물이 되니까 위사를 넣어주고 그 위사를 경사 사이사이에 완전히 밀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평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홈을 파서 거기에 경사를 통과시키고 그 통과시킨 상태에서 위사를 밀어주게 되는 장치입니다. 위사와 경사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위사들의 간격이 생기는데 바디가 경사를 따라 위사들을 밀어주면 위사들이 보다 짜임새 있게 모이면서 직물의 조직이 보다 균일하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바디는 위사의 밀도를 조절하는 기구인 셈이다. 바디는 그 대나무를 아주 가늘게 쪼개고 그것을 끼우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중요 무형문화재로 바디장을 지정할 만큼 그렇게 그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했고 나무 고르는 거, 나무를 그 다루고 나무를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물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아마 제조하는 기법을 숙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디장이 있어야지만 그 충실한 바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촘촘하게 일정한 바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의 정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법. 하지만 고 구진갑 바디장 이후로 이 바디를 만드는 바디장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시실과 날실이 오가는 배틀 안에 우리의 오랜 방직 기술과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작은 부속품 하나에 선조들의 과학이 담겨 있다. 종강, 경사, 도트마리, 그리고 이 천 감기는 거, 북, 이 시스템은 굉장히 그 기술의 그 엔티티만 모아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면서 작업이 되었고, 그래 짠 물질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보온시켜 왔으니까 자체가 그 경이로운 하는 작품이죠. 배틀은 단지 실을 엮어 직물을 만드는 기기가 아니다. 방직의 시작과 현재, 미래가 바로 이 배틀에서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 배틀로 실을 엮고 옷을 만들어 가족에게 입혔고 밤새워 배틀로 작업하며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렸으며 세월을 보냈다. 이처럼 길쌈 문화, 배틀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여성들의 문화로 여성의 노동운동이자 농경사회의 경제적 행위이기도 했다.
힘의 강도가 낮으니까 그 여성들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또 꾸준하게 했던 지구력이 있어서 여성들이 맡아 했겠지만은, 남자가 하기에는, 남자는 힘이 남아서 그 배틀하고 있을 동안에 차라리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시대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엄격했죠. 특히 이 안과 밖의 구분은 17세기 이후에 엄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감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여성이 맡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틀 문화는 여성 특유의 문화였기에 섬세했고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었으며 한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희생의 작업이기도 했다. 물레를 사용해서 실을 만들고 또 직물을 짜는 과정이 대단히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여자들한테 맞게 그 작업이 자꾸 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는 그 실을 삼배 같은 것도 이렇게 삼배 나머지 올을 뜯었거든요. 근데 이 올 뜯는 이런 기술은 여자들이 훨씬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이어야 돼요. 그 힘이 들어가는 강도는 작은데 그 해야 될 일은 무척 많지요. 고단했던 여자의 일생,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밤시간엔 가족을 위한 옷감을 짜던 아낙들. 그들에겐 한탄을 들어주고 자기 위안을 해주던 배틀이 인생의 동무와도 같았을 것이다. 1cm 내에 20올이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20올이 들어가게 되면은 1cm 짜기 위해서 북을 2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내 키가 180cm니까 내 키에 해당하는 것을 짜려고 그러면은 180 곱하기 20번에 그 3600번의 북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흥을 돋기 위해서 노래도 했을 거고 이야기도 했을 거고. 하늘 위에 노던 선녀 지화의 땅에 나나려와서 사방의 산천을 둘러보니 옥랑간이 비었도다. 이 산에 저 산에 이렇게 배틀을 걸고 길쌈을 하던 여성들이 삶의 고충을,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던 것이 지금은 약 120편의 배틀 노래로 남겨졌다. 여성 화자가 배틀 노래 맨 윗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선녀가 되어서, 즉 하늘에서 적강한 선녀가 되어서, 이 선녀는 귀양온 선녀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신세 한탄을 귀양온 선녀와 그 이입을 시키는 것이죠. 앞집에라 김선비야 뒷집에라 이선비야 우리는 곧 오시던가 오시기는 오시지만 칠성판에 오십디다. 아이고야 답답내 신세야. 되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문학작품의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그 120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칠성판에 실려오는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나머지 노래들은 시집살이의 고된 서름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시집가지 못한 처녀의 서름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등등 다양한 여성들의 고뇌와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며 하얗게 밤을 지새던 인고의 시간들. 우리 어머니들은 삶의 지난한 고통과 기다림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배를 짜는 행위 자체를 단순한 노동이 아닌 예술로 승화시켜 나갔다. 오로지 가정의 행복과 그 다음에 자식들의 그런 자식들의 사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런 어머니의 고통을,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만들고, 그 하나를 만들어준 옷을 입고 좋아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이제 고통은 탁 사라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억척스럽게 살았던 그런 생활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그 직조문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손과 정성, 시간을 거쳐야만 완성이 되는 것들이 있다. 기계화되고 전문화가 되어 손쉽게 직물을 짜고 옷을 만들지만 전통 배틀에서 엮어지는 실의 조화는 변하지 않는 방직의 기본이다. 배틀 속에 담긴 오랜 정신을 이어받고 공부해 현대적인 직조 기술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후손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시간이 흘렀지만 전통 배틀의 과학적인 우수성은 변하지 않고 남아 전수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직기는 완전히 전통 배틀은 아니고 좀 현대식으로 개량된 직기거든요. 근데 그 전통 배틀 구조를 이렇게 본따서 한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천의 폭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강이란 거 만들고 바디란 걸 만들고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요. 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배틀 위에서 교차하며 새로운 직물을 만들어가는 직조의 과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옷을 짓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한결같을 것이다. 전통 기술의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세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전통 직물은 현대 미술에도 많은 영감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 소장. 설정을 했고 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약간 안개 꼈는 이렇게 물 흐르는 그런 느낌 좋아해가지고 이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샘플은 그냥 이 느낌을 그대로 따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뭔가 우리 전통적인 거랑 섞었으면 현대적인 직조 방직 속에서 전통의 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도 나오면서 뭔가 이런 전통을 다시 또 재해석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이미지를 골랐어요. 이집트식이 나오는 그런 판이었는데 미술관에 가서 그 리움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본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똑같은 직기를 사용하더라도 뭔가 종류도 다를 것이고 저처럼 그 궁중 그 분위기만의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컴퓨터 작업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특성을 모르면 역부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작업으로 하는 직기 작업이 계속 답습되고 좀 더 지켜나가야만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이 좀 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전통 기술과 정신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오늘날까지 지켜내는 일. 이렇게 고개를 하고 배틀 위에서 이어져 왔던 그 질긴 실의 역사 속에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방직의 조화로운 내일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는 실을 하나하나를 끼우고 그것이 뭐 또 쉽게 끊어지고 그거를 이어가면서 짜는 것이 뭐 보통 고된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일일이 손으로 짜가면서 그 짜여지는 그 직물은 그 손맛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뭐 정신적인 미감까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든지 그 시기에 쓰였던 연장이라든지 그때 남아있는 유물 속에 담겨 있는 이런 기계적인 모습, 과학적인 모습, 기술적인 모습들은 가장 첨단을 담고 있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봐야죠. 실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사실은 이게 아주 경이롭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주 공학적으로는 뭐 더 빨라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짜진다는 사실, 그거는 참 경이로워요. 한 올 한 올 엮여 만들어지는 실의 움직임. 그렇게 만들어진 한 필의 옷감 안에 실을 엮는 이의 오랜 정성이 담겨 있다. 고대로부터 바뀌지 않은 과학적인 방직의 원리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배워나갈 것이다. 시실과 날실로 엮어지는 방직의 미래, 배틀을 통해 짜여지는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